누구나 어디 가서 5분 정도는 아는 척하기 좋은 방송. 오늘의 카메거진을 준비한 머니투데이 방송 산업부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팀의 최고의 미녀 조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팀에는 기자가 3명 있는데 남자가 2명 있고 여자가 1명 있죠. 그래서 최고 미녀인 조아영 기자와 함께 오늘 카메거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아영 기자는 자동차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저 자동차 담당하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자동차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좀 웅장하고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큰 SUV 좋아합니다. 요새 트렌드에 잘 따라가시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오늘도 SUV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건데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네. 수소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일 겁나죠? 네, 뭔가 무섭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막 떠오르기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수소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라는 데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충돌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충돌 실험이라고 하면 앞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운전석 받고 위에서 받고 이래가지고 충돌 실험을 하는 건데 전 세계 수소전기차 중에 제일 처음으로 현대차의 넥소가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등급인 탑 플러스 픽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왜 최고의 차가 되느냐? 이전까지 수소전기차가 몇 개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고속도로 보험협회라는 데가 안전보험협회라는 데가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안전한 차는 보험료를 좀 싸게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안전하지 않다. 그런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이 안전보험협회가 책정하는 그 차의 기준이 굉장히 좀 자동차들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충돌 영상을 봤는데 제 자동차가 정말 강하게 충격을 딱 받으니까 이 앞에 있는 엔진룸은 쫙 무너지지만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캐빈룸이라고 하죠. 네. 거기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넥소 같은 경우에는 저 유럽 시장에서도 별 5개. 별이 5개. 예. 그 돌침대에서 나오는 그 별 5개를 획득을 했고 이 별 5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는 뭔가 이제 어린이에 대한 안전, 운전자에 대한 안전, 그리고 보조석에 대한 안전까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그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은 네. 이게 충돌 실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안전 보조 기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앞에 뭔가가 딱 나타났다. 그럼 차가 자동으로 세워주는 거.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반자율 주행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안전의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소라는 기체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네. 공기 중에 확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LPG라든지 다른 그 석유나 가스보다 태우기가 더 힘듭니다. 이래갖고 전문가들은 야 수소가 안전하지 않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겁내는 거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일까요?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수소차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사람들이 인지하고 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자동차가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유럽의 평가기관이나 국내 평가기관이나 뭐 미국의 평가기관들이 수소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 해 나갈 때 사람들도 비로소 수소차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수소차의 안전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잘 나왔다는 거는 수소전기차의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새 한일 관계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반일 감정들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아영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 시장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웬 이스라엘 시장이죠?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현대 기아차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 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네. 많다고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이스라엘 전체 시장에서 판매된 대수가 26만 대 정도인데요. 26만 대, 예. 그중에 현대기아차가 7만 3천 대로 한 4대 중에 한 대는 현대기아차가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돌아다니는 차의 4대 중에 한 대가 현대기아차라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스라엘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 현대기아차 차 중에서도 아이오닉이랑 니로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아이오닉이랑 니로요? 네. 이건 한국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바로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네. 네. 아이오닉이나 니로는 정말 그 현대기아차 안에서도 친환경차 전용으로 많이 만들어진 차잖아요.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를 우대하기 위해서 구매 세율을 부과할 때 친환경차를 구매하면은 구매 세율의 4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차 사면 어느 정도 세금을 좀 깎아주긴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이스라엘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차를 구매할 때 차값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고 네? 해요. 60%. 차값의 60%? 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은 1,800만 원을 세금을 낸다고요? 네, 그래서 산타페의 경우에 몇 년 전에는 7만 2천 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해요.
72,000달러? 네. 그러면 대충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한 3,500만 원에 판매되는 산타페가 7,200만 원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엄청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 세율을 낮춰주는 하이브리드 차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차도 잘하긴 하지만 사실 네. 그 일본 차들이 정말 친환경차 중에 하이브리드에 특히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아래로 일본 차들이 그 판매율 순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유럽에 좀 가깝잖아요. 그쵸? 유럽에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뭐 폭스바겐이든 BMW든 벤츠든 르노든 이게 독일 차를 비롯해서 유럽 차들도 많은데 유럽 차들은 좀 어때요? 유럽 차들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특히 독일 브랜드들이 점유율이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요? 네. 근데 독일 차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대중차인데 왜 이렇게 1%밖에 안 될까요? 바로 독일이기 때문인데요. 독일? 네, 독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랑 독일. 아. 네,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때 받은 그런 아픔도 있고 역사적 앙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독일 브랜드 구매에는 조금 꺼리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스라엘 시장은 어쨌든 독일 브랜드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시장이 되나 봐요. 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식민지를 겪어냈지만 일본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최근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본 차가 작년보다 10% 이상 더 많이 팔렸고요. 수입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1%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입차 하면은 벤츠가 항상 부동의 1위였고 화재 사건이 나기 전에 BMW나 뭐 디젤 게이트 전에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불매운동 이후에는 사실 뭐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 뭐 한 40%까지 월 판매량이 줄어든 일본차 브랜드도 있다는 거 보니까 진짜 그 국민 감성이라는 거, 역사라는 것도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불매운동 이전에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서는 일본 차가 굉장히 잘 나갔었고요. 그 이스라엘 시장에서 독일 차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랑은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랑은 뭐 계속 잘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에서 우선 2011년부터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한류 열풍과 현대기아차 인기로 해서 한국 브랜드 자체가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스타트업이랑 현대기아차의 투자 협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현대기아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랑 만나서 우리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야, 그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이랑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뭔가 첨단, 혁신적인 그런 그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그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은 정말 굉장히 좋은 그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자동차 전문 방송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마이너한 엔진이죠. LPG 엔진. 저희 카메거진에서는 지속적으로 LPG 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사실 좀 지지부진했어요. 이게 연료비가 낮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자체를 LPG 차는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오래된 느낌? 그러니까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가성비만 따지고 네. 차량이 별로 안 좋은 멋이 없는 느낌? 멋이 없는 네.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 르노 삼성이 제일 먼저 내놨어요. SM6도 내놓고 이번에는 QM6를 또 내놨는데 사실 그 SUV 열풍에 힘입어서 QM6 LPG 엔진의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김승교 기자를 현지에 한번 보내봤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의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매 제한이 풀린 이후 출시된 LPG 차량 중 SUV는 바로 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가 유일한데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QM6의 강점을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SUV LPG 모델인 QM6. LPG 모델의 인기는 르노 삼성의 기대보다 더 뜨겁습니다. 출시 첫 달인 6월, QM6는 총 4,490세대가 팔렸는데 그중 3,500여 대가 LPG 모델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2,500여 대가 팔리며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을 LPG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세단 중심의 현대차 LPG 라인업은 6월
전년 대비 2,000대가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QM6는 단일 모델로만 3,500대를 판매한 겁니다. QM6 LPG 모델이 유독 잘 팔리는 이유는 SUV만의 공간 활용 능력에 경제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은 그동안 LPG 차량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트렁크 공간을 오너 탱크라는 특허 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LPG 하면은 트렁크 공간을 쓸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를 충분히 다른 차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LP 도넛 탱크라고 하는데 그 탱크 부분을 하단부로 내려서 다른 어떤 차량과 똑같이 트렁크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차량 가격도 LPG 모델의 강점입니다. QM6 LPG 모델의 가격은 최대 2,700만 원. 같은 급의 산타페 가솔린 모델이 3,8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QM6는 가격 부분에서 충분한 구매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성까지 더해져 5년간 LPG 모델을 타면 가솔린보다 2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중형 SUV 판매 2위에 오른 QM6. QM6가 경제성이 높은 LPG 모델을 더해 구매 매력도를 끌어올리면서 르노 삼성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에서는 이제 코란도의 가솔린 모델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갔다 와서 보고 왔는데 가솔린 모델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쌍용차에서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코란도의 가솔린 모델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SUV 하면은 뭔가 디젤 엔진이었는데 요새는 또 트렌드가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디젤보다는 뭐 LPG 모델을 내놓은 르노 삼성이나 가솔린 확대하는 쌍용차처럼 좀 연료가 다변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조아영 기자는 혹시 럭셔리카 또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아, 그렇죠. 좋아하긴 하죠. 네, 좋아하기만 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전에 SUV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는데 그 럭셔리카, 슈퍼카 시장에도 SUV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드림카 하면 SUV를 잘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납작하고 날렵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데 SUV 같은 경우는 좀 뭉툭하고 차체가 크니까 좀 이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슈퍼카라 그러면 뭔가 차체가 낮고 뭔가 네. 날렵하게 주행 성능을 극도로 끌어올린 차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시장에서도 SUV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럭셔리카의 대명사 그러면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타본 적 있으세요? 구경만 해봤습니다. 아, 저도 구경만 해봤습니다. 사실 길 가다가 롤스로이스를 보게 되면 뭔가 한번 쳐다보게 되는 혹시 영국의 왕족이 왔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롤스로이스의 첫 SUV가 이제 컬리넌이에요. 컬리넌이 지금 전체 롤스로이스 판매의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의 그 무거운 이미지에서도 SUV 판매의 어떤 SUV의 역동성을 통해서 뭔가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카의 대표주자.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좋죠. 그러니까 포뮬라 떠올리는 뭔가 간담 같은 느낌의 그런 네.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람보르기니의 어떤 상반기 판매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4,600대를 넘어섰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SUV 우루스입니다. 우루스는 상반기에 2,700대가 판매가 되면서 전체 판매에 우라칸이라든지 아벤타도르 판매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더한 것보다 더 많이요? 네, 2개를 더한 것보다. 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우루스가 람보르기니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는 말이랑 같은데 그리고 이제 포르쉐 네.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SUV 판매 열풍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포르쉐의 카이엔, 마칸 이런 데가 지금 상반기 중에 카이엔 같은 경우는 45% 증가한 42,000대가 판매가 됐고 마칸은 47,000대가 판매가 됐는데 전체 글로벌 얘기예요.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13만 대예요. 13만 대 중에 4만 대. 예, 8만 대가 SUV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좀 슈퍼카라든지 럭셔리카 시장에서도 SUV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냥 물어봤어요. 슈퍼카 이미지에 뭔가 SUV는 잘 어울리지 않지 않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SUV 차가 아무래도 차체가 높고 크기 때문에 슈퍼카의 이미지를 주기에 성능 면이나 아니면 안정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SUV를 가지고도 우리 차 분위기, 람보르기니 하면 떠올리는 그런 성능이라든지 포르쉐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성능이 자신감이 생긴 거고 그리고 SUV를 좋아하는 사람 슈퍼카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네네. 뭔가 차체 너무 낮고 그러면 좀 주변 시선도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날라리 아니야? 이럴 날라리 수도 아니야. 있고. 하지만 그걸 또 즐기기도 하고 그쵸. 그런 소비자들이 SUV를 통해서 그런 슈퍼카 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슈퍼카를 통해서 그 주변 시선에 좀 익숙해진 사람은 정말 그 세단 슈퍼카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엔트리 모델 적인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슈퍼카까지 SUV가 점령을 했는데 다시 세단의 시대가 올까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돌고 도는 건 지금까지는 막 그래 왔다는 것 같은데 보통 그 기름값이랑 SUV 세단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름값이 높아지면은 디젤이 좀 인기를 끌었다가 그리고 기름값이 낮아지면 또 세단이 인기를 끌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세단의 시대가 오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의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뭐죠? 전기차?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초반부터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로백이 뭐 2초, 2초. 3초 뭐 이런 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차가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굳이 뭐 낮은 차 슈퍼카를 살 때 굳이 세단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내연기관의 마지막 트렌드는 SUV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SUV가 어디까지 갈 거냐는 슈퍼카라든지 럭셔리카까지 점령한 이상 이제 SUV 열풍은 자동차 시대의 대세가 됐고 내연기관의 마지막 차가 SUV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100년 할부로 럭셔리 SU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 매거진의 든든한 파트너로 조하영 기자가 합류를 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조하영 기자는 앞으로 어떤 자동차 소식을 주로 전달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은 내년에 첫 차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첫 차를 구매할 사람으로서 어떤 차를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실구매자로서 유용한 정보를 좀 가져와 볼까 합니다. 앞으로 카 매거진은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럭셔리카, 해외 자동차 시장 동향뿐만이 아니고 조하영 기자가 준비하는 엔트리카,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정보까지 풍부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가서 5분 정도는 아는 척하기 좋은 방송 카 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